저는 그동안 어떤 산업의 변화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긱 레볼루션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보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1차 산업이라고 해서 다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나무를 베고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력과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기계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엄청나게 돌아가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제조업, 건설업, 광업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한참 일본이었던 그래서 시골에서 누나들이 다들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공장에 근로자로 일을 하는 시기가 왔죠. 그래서 구로공단에 한참 그 우리의 어떤 어, 그죠? 우리의 산업을 일으켰던 그 여공들의 공을 우리가 사실 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3차 산업이라는 것이 또 생겨났습니다. 금융,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또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펜대를 굴리는 직업을 갖게 해야 되겠다. 일명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대우받는 세상이 왔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은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왔어요. 자, 4차 산업은 물리적, 정보, 기술적, 생명공학적 영역이 융합되는 새로운 산업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오면 것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서 이 화이트 칼라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발달을 하면서 어떤 직업적인 영역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로만 듣던 4차 산업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오는지 너무 많이 들어서들 알고 있지만 제가 한 5분 정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이게 좋기만 한 건가, 편리하기만 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율주행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테슬라,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이미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바이두에서 자율주행 택시들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너무 좋죠. 핸드폰 하면서도 우리가 차를 몰고 갈 수가 있고 졸리면 중간에 자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 택시 기사분들 어떻게 될까요?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면 이제 술 먹어도 대리운전 안 불러도 돼요. 그죠? 내 차가 알아서 나를 집에 데려다 주니까. 자, 두 번째 인공지능 뭐 너무 많이 듣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자, 알파고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됐어요. 자, 이세돌 구단이 처참하게 깨졌죠. 4대1로.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그 뭐죠? 계산을 하는 능력들, 통계를 내는 어떤 직업군들이 위험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무사, 회계사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제는 챗봇이라고 해서 상담도 AI가 해요. 자, 로봇가 서빙을 하고요. 자, 사람의 어떤 감성적인 영역을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소설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블록체인 너무 잘 아시죠? 자, 블록체인 이꼬르 비트코인이라고 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블록체인은 두 사람 이상에서 서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어느 원장을 그 기록에 남기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소개를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뭔가 거래를 성사시키고 원장을 남기는 직업군들은 이제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은행,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들. 인공지능이 이 사람한테 맞는 보험 설계를 쭉 하고 나서는 그냥 계약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공인중개사, 뭐 그다음에 증명,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컨트롤러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다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업, 보안관리자 뭐 이런 분들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3D
프린팅, 조그만 것만 프린팅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집도 짓는데요, 3D 프린팅으로. 자, 얼마 전에 제가 나사에서 그 외국의 기사를 봤더니 나사에서요, 화성에서 살 집을 어떤 업체에다가 이제 지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3D 프린팅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 집을. 그러면 자, 일반 제조업들, 건축업들, 그다음에 이제 신체 장기도 이제 3D 프린팅으로 한대요. 자, 드론. 배달 앞으로 이제 드론이 하게 되고요. 택배 드론이 하게 되고요. 자,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고요. 이제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약도 이미 다 드론이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분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뉴럴링크예요. 뉴럴링크,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뇌에다가 이제 칩을 심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보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이미 원숭이한테는 칩을 심었고 원숭이가 자의지로 게임을 하는 것들을 이미 시연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교사, 교수, 우리나라처럼 정말 학군과 그다음에 학구열이 불타는 그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데서 이제 성행하는 학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우리의 미래가 그닥 저는 그냥 핑크빛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분명 좋은 점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유엔의 미래 보고서에 보면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10년 후고요. 20년, 30년 가면 더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나는 강남에 집 한 채 짱짱한 거 있으니까 난 그걸로 그냥 평생 먹고 살면 돼. 자, 재택근무가 없어지고 있죠. 이미 페이스북은 재택근무를 그냥 공식화했어요. 구글도 이제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로 시작된 온라인 수업도 이제 앞으로는 대세는 온라인 수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 미래학자들은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예견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단 코로나 때문에 5년에서 10년 당겨진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이 강남의 집값이 왜 비싼가요? 대기업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고 학군이 좋다는 것 때문에 비싼데 그리고 인구가 완전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되면 말 그대로 강남 불패가 그때까지 존재를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해요. 직업은 있지만 직장은 없는 시대가 오고 직업이 있지만 아주 살아남는 직업이 별로 얼마 안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030년대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평생 8개에서 10개의 직업을 바꿔가며 일하게 될 것이다. 딱 우리 아들 세대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2002년생인데 앞으로 한 9년 뒤가 되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한 20대 후반 이렇게 될 때 경제활동을 시작을 할 텐데 딱 그 세대들이 겪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을 때 완전히 우울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자,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기기라는 거예요. 기워커, 기경제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전달받았던 1년 전만 해도 사실 이것에 대한 정보가 크다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지금 유튜브 상에도 보이고 있고 저희가 검색을 하는 거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냐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기경제는요. 유래부터 말씀을 드리면 1920년대에 재즈 연주가들이 자, 각각 평일에는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가 저녁이나 주말에 어떤 재즈바에 서로의 악기를 들고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기가 한번 할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다 같이 합주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기였는데 1980년, 90년대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작은 소자본으로 뭔가 큰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비싼 인력들을 고용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건 바이 건으로 프로젝트당 고용을 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재즈 연주자들이 했던 기계 형태를 여기 경제적인 용어에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일하는 사람들, 독립적이고 유연성을 가진 임시로 하는 일로 구성된 경제를 저희는 긱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긱경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도대체 긱경제 알겠어? 건 바이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떤 직업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블루긱이에요. 블루긱은 내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나의 노동력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배달, 대리운전, 택배, 가사 도우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이나 학문은 필요 없죠. 그렇지만 누구나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수익이 나의 노동력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기계 형태예요. 자, 두 번째 그 위에 화이트 기계예요. 요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내가 기술도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직업들 강의, 그 다음에 레슨 하시는 분들, 예체능계,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쭉 봤지만 자, 우리가 4차 산업이 발달이 돼서 뭐 로봇도 나오고 자율주행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배달도 이제는 사람이 안 해도 되고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도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도 이제 AI가 하면 로봇가 하게 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분들 또 어디 갈 거냐는 거죠. 자, 프로그래머 요즘 AI가 하죠. 컴퓨터가 다 하죠. 번역, 구글 번역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이분들 또 뭐 하실 거냐는 거죠. 자, 그 위에가 골드기기예요. 자, 인쇄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 작곡가, 작사가 평생 그걸 뭐라 그러나요? 저작권료, 예, 저작권료를 받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상당한 강의력이 있는 분들, 우리가 잘 아는 김미경 강사분 같은 분들이죠. 그 다음에 뭐 정신분석학을 너무 잘해서 이 사람한테 분석을 한번 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된다든지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나 밑에 엄청난 회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계속 뭔가를 소득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직업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주변에 얼마나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긱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을 또 해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자, 플랫폼 경제 종사자 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50만에 육박을 합니다. 자, 플랫폼 뭐 다들 아실 건데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체와 그다음에 원하는 내가 받고자 하는 수요체가 온라인상에서 만나게끔 해주는 어떤 장소예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음식을 팔려고 하는 업주와 배달을 시키려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를 불러야 돼요. 나는 숙박업체를 내가 가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야놀자 이런 숙박들이 그런 어떤 앱들이 플랫폼의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요, 보세요. 미국은 18.5%, 영국은 16.1%, 쭉쭉쭉 중국도 거의 10%가 되는 사람들이 이 긱경제에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생활에서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실은 고용의 안정이 사실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긱 종사자 중에 4대 보험을 가입해 있는 경우가 사실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보면 수입이 불규칙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긱 레볼루션에 보면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글이에요. 미래는 고용이 보장되는 일이 아니라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내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줘도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사실 안 들어줘도 되잖아요. 내가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벌어. 그러면 뭐 4대 보험 그까이 거 뭐 안 들어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 보장이 아니라 소득 보장이 되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렇게 불안정하지만 불안정은 곧 기회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긱 레볼루션의 저자이신 김순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김순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플랫폼 참여를 할 때 긱은 최대화될 것이고, 그 플랫폼이 블록체인과 결합이 될 때 성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뭔데 있으면 나 좀 알려주라.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코긱입니다. 코긱.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루긱, 화이트긱, 코긱, 골드긱 우리가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블루긱이에요. 화이트긱이나 골드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마저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것이 코긱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긱은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학식이나 기술은 없지만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잘 전달하고 공유하면 내가 막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코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코긱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해가 되셨는가요? 네. 자, 그러면 코긱. 자, 그런데 코긱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코긱 뭐 있어?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다가올 해피긱.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해피긱이라는 앱이 곧 이제 열릴 것인데 이러한 형태로 열린대요. 자,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연동이 될 겁니다. 자,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회사 PPT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베타 버전이라고 해서 한 20여 명이 앱을 이제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사진이 잘 올라가는가, 댓글은 잘 써지는가, 좋아요는 잘 눌러지는가, 링크 공유는 잘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거를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물론 이대로 오픈은 안 될 겁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오픈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서비스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톡처럼 문자를 주고받는 시스템은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처럼 페이스북처럼 내 사진을 올리고 내 자랑을 하고 이런 기능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줌콜, 방송 웨비나 기능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은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채닝파이 회장님이랑 빈센트럼이랑 이제 저희가 화상으로 영상 미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료 회원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이제 크레스 101 같은 앱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유료 서비스겠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들어오고요. 여행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창출 프로그램 이 안에 지금 이제 우리 채닝파이 회장님이 가장 공을 들이고 막강하게 밀고 있는 것이 이제 부창출 프로그램이고요. 이 안에 부동산, 뭐 금융,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창출 프로그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료로 아마 일반 회원들은 유료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공유만 잘 하면 돼요. 공유만. 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예. 공유만 잘 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해피긱 위에, 해피긱 안에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처럼
내가 여기에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뭐 여기에 어떤 국수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 해피 기계에다가 이제 올립니다. 나 오늘 이렇게 뭐 해피코에 단백질 국수로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나면 그 밑에 보면 좋아요도 있고 댓글도 쓰고 클립 모양이 있죠. 그러면 이 클립 모양을 딱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자 우측에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SNS로 동시에 보낼 수가 있어요. 6개의 SNS에 나와 친구가 맺어진 8개의 SNS에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죠. 지금 나와 있는 시스템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앱을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 하는데 그 백승종 마스터님 얘기 들어보면은 아무리 좋은 앱도 한 4억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앱 개발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던 거는 이렇게 연동 작업을 하는 거에 아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동 작업을 하는데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웬만한 기업이 가서 다 뭐 우리 어플 여기다 연동시켜 주세요 하면 뭐 시켜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저희 채냉파이 회장님의 어떤 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공유에 대한 어떤 링크나 그 링크를 받아보고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도대체 이건 뭐지 하고 한번 손으로 눌러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회사가 합니다. 회사의 AI가 자 누군가가 링크를 전달받고 눌렀어요. 누른 다음에는 회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겠죠. 안녕하세요. 해피기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해피기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뭔데? 한번 가입해볼까? 가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쇼핑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해피기계에서 뭐 물건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뭐 한번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뭐지? 뭐 한번 커피 한번 사볼까? 샀어요. 감사합니다. 해피기계에서 사용한 해피기계에서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앞으로 당신 앞으로 이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됐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다음 제품을 사용하실 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뜨겠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객님, 이 마일리지를 KYC 인증을 하면 아니면 사업자 전환을 하면 현금으로 내 통장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메시지가 간단 말이죠. 뭐래? 나한테 돈으로 준대? 그렇게 전환을 하게끔 우리는 공유만 하면 회사가 알아서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해피기계에 스며들게끔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앱에 나의 어떤 프로필 밑에 오늘 쌓이는 돈, 내일 쌓이는 돈, 모레 쌓이는 돈 이렇게 누적이 돼서 나의 소득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지금 어떤 포인트나 리워드를 주는 플랫폼 회사들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진짜 개미 눈꽃만큼 주지요. 제가 이거 우측 거를 왜 올렸냐면요. 제가 8월 7일 날 여기 127원을 카카오에서 받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은 거냐면 단톡방에서 제가 45명쯤 있는 단톡방에 고마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음료수 있잖아요. 그 카카오 선물하면서 음료수를 제가 쫙 한번 뿌렸어요. 그래서 14만 6천 원을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 줘요? 127원 줘요. 127원. 코딱지만큼 준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나로부터 전달된 나로부터 링크가 공유된 사람들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다 나의 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회원들이 이 안에서 해피기기라는 앱 안에서 이루어내는 매출들은 그건 나 1인 회사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나에게 주는데 아주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10%, 나의 직대는 한 10%,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이제 점점 줄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카카오톡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자 카카오 택시를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이렇게 선물함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도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모티콘을 돈 주고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링크를 보내서 다 전달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택시도 타고 어떤 사람은 이모티콘도 사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쇼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매출을 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 카카오는 사실 우리한테 안 줍니다. 내가 쓴 것만 줍니다. 내가 쓴 것만 줘요. 내가 전달한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것을 나한테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피기은 어떻게 한대요? 나로부터 전달된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안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몇억 되는 집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자기개발 컨텐츠나 부창출 프로그램 같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매출을 다 토탈을 해서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금 아니고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이상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누구나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계획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누가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작년, 재작년에 아마 한때 뭐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했던 V땡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국내에 아주 소자본으로 시작한 회사고 자본이 그렇게 없는 회사다 보니까 꿈은 커요. 그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합니다. 그런데 뭐 글로벌로 나갈 것 같고 뭐 대단한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요. 계정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게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준다고 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가 계세요? 대표 사업자와 지금 다들 저기 큰 집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뭐 상당한 어떤 희망을 갖고 뭔가를 만든다고 해도 그 회사가 자본력이 없으면 그걸 유지하거나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시나 보세요. 자, 최능파이 회장님이라는 분이에요. 자, 지금 78세시고요. 싱가포르 분이세요. 자, 이분이 지금 45년 동안 그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로 일을 하셨었고요.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뭐 은행도 갖고 계시고 항공사도 갖고 계시고 여행사도 갖고 계시고 부동산, 차이나가스, 뭐 병원 엄청난 기업들을 뭐 수십 개를 갖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자,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미국에 있는 수백 개의 은행 중에서 12위권까지 올라갔던 은행이에요. 자, 그리고 은행이 은행을 살 수 있는 라이센스도 갖고 있는 은행이에요. 자, 그리고 차이나가스, 일본에서 가스로 자가는 이제 패션 업계를 인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스 회사로 돌렸어요. 자,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땅 밑에 가스 배관이 깔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배관 중에 60%가 지금 차이나가스예요. 그리고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RBC 라이프. 엄청난 뭐 거의 뭐 약과 같은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회사 인수하셨죠. 그리고 RBC 라이프도 나스닥 상장이 돼 있고요. DSS 보안 회사예요. 역시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얼셋 이홈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저는 좀 사서 재미를 봤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엄청난 회사들이 이렇게 여기 해피코 이코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요거 얘기하면 아마 가장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앞에서도 자율주행도 만들어내고 뭐 뉴럴링크로 머리에 칩도 받겠다고 하는 우리의 일론 오빠. 자, 채냉파이 회장님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을 하셨죠. 어디에서요? 얼셋 이옴이라는 곳에서 태양광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테슬라하고 지금 우리 얼셋이 함께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최근에 어떤 그 동영상을 보면 이제 처음에 테슬라와 협업하는 거를 이제 상당히 이렇게 쉬쉬쉬쉬 했었는데 뭐 쉬쉬 안 해도 돼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테슬라에서 만든 동영상을 보면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보면 채냉파이 회장님 나오시고요. HWH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채냉파이 회장님의 어떤 금융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이루어낸 뭐 결과치도 나오고요. 뭐 그 내용들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테슬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보를 주는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시시할 필요가 없고요. 자,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채냉파이 회장님의 어떤 이력입니다. 보세요. 엄청난 회사들의 CEO, 대표이사 다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업계 이제 대표도 여러 개를 맡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플랫폼 좋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코기기 좋지만 그 플랫폼이 반드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사진을 왜 이걸 올렸냐면요. 나 이거 했던 사람이야. 자, 작년에 이제 10월에 우리가 강남에서 줌코를 할 때 채냉파이 회장님, 빈센트럼 다 연결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회장님 모습을 캡처를 했던 거예요.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은 조금 연세를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사진보다는 이제 살도 좀 빠지시고 이제 그런데 그때 저희가 들었던 내용이 회장님의 부창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그때 다루어졌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다니지 못하시니까 본인이 이제 수개월 동안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던 포트폴리오와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도 그때 다 오픈을 해주셨어요. 그 수개월 안에 거의 뭐 200%에 가까운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우리가 연 이율이 요즘 얼마예요? 뭐 2%, 뭐 1%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몇 달 안에 뭐 200% 이상의 수익을 냈었던 걸 저희가 그때 확인을 했었었는데, 자, 앞에서 말한 어떤 부창출 프로그램이 저희 해피긱 앱이랑 연동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연동이 되냐면 저희가 해피긱 활동을 하면서 마일리지가 아까 쌓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걸 현금화할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을 부창출 프로그램에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장님이 알려주시는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어떤 분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어린 손주들을 이미 화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자, 누구야, 너는 할아버지가 돈을 주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거고 왜 그 기업을 선택을 했고 그 기업이 얼마쯤 됐을 때 네가 이 주식을 팔 것이며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6살, 7살 때부터 그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고 할아버지한테 금융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성인이 되어 있는데 이미 백만장자가 다 되어 있죠.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부창출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함께 하실 분 빈센트 럼입니다. 자,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작년에 찍어 놓은 사진 제가 옆에 올렸어요. 자, 화상통화, 영상통화 했던 거를. 자, 이분 대단해요. 저는 사실 기계나 좀 이런 부분은 약간 취약한 편이라서 이제 몰랐는데, 이공계에 많이 계셨던 분들은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빈센트럼 이분 한 분 가지고 뭐, 오케이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한때 스티븐 잡스하고 애플의 신화를 만들으셨던 분이세요. 자, 그리고 그 회장님의 회사 중에 DSS 이분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지금 HWH의 CEO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뎁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거기가 아마 저희의 이제 앱 개발 그리고 웹이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회사인데 거기도 이분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온라인 앱에서만 우리의 생태계에서 이익만 창출되는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 보면 이렇게 해피카페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이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우리 뭐 백승종 마스터나 다른 분들의 강의를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좋으면 그냥 사버려요. 좋으면 삽니다, 그냥. 그 백승종 마스터님이 이 우리 회사를 검증을 할 때 이 회장님의 자본력을 보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랬는데 뭐 그냥 이 회사 뭐 제품 좋아, 기술력 있어. 그러면 그냥 사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피, RBC 라이프, 그다음에 도즈 이제 커피죠. 그다음에 해피 카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이제 곧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의 어떤 그 마인드가 그대로 녹아나는 게 뭐냐면, 자, 이런 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할 때 내가 해피코라는 이름으로 하면 이걸 다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브랜드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클린턴 하워드 박사님이 평생을 바쳐서 일구어낸 그분의 회사에 대한 가치를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RBC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그냥 갖고만 오시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뭐 회장님 마음대로 바꾸시거나 우리의 기업에 맞게끔 뭐 브랜드 체인지를 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업가에 대한 존중이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해피코는요, 이런 사업 모델링이에요. 네트워크냐 아니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네트워크 맞습니다. 아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인맥, 인프라를 위해서 내가 그냥 전달하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예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너한테 말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링크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글로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전달을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네트워크입니다. 자, 내가 미용실을 갔는데 어디 미용실이 너무 좋아, 머리를 잘해. 그러면 입소문 나죠? 그것 자체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국내에서 그런 업체들이 어떤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는 조금 버리시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발품 팔면서 말로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는 방식의 긱 이코노미를 여기에 같이 조합을 해놓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피기 플랫폼 안에서 나는 회원을 가입을 하고 공유를 하고 전달을 하고 그러면 보상이 오더라, 이거예요. 엄청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카카오가 사실 지금 10년, 11년 이렇게 됐는데 정말 뭐 문자 서비스 하나 갖고 시작을 했고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그 무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여기서 그냥 카카오 택시도 만들고 뱅크도 만들고 또 뭐 그 안에 쇼핑몰도 만들고 또 뭐 만들었어요? 게임도 만들고 이제 스크린 골프도 여기서 만들었다고요? 골프존에 대적하는 스크린 골프도 만들고. 자, 이제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이순환 씨가 하시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이제 이순환 씨가 내놓으신대요. 매각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걸 누가 이제 인수를 할 건가? 1순위가 지금 카카오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가 될지 네이버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1순위가 카카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이제 그러면 발을 안 뻗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연예계 사업까지 이제 뛰어들어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딱 만들어 놓고 요익당 한다는 거죠.
1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오픈이 될 거고, 물론 그 연동되는 서비스가 한꺼번에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늦게 열리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 하뎃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미 이 앱이요 4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대충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기 시작한 건 이미 4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5년, 10년 후에 봤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가 있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카카오 잘 나가죠? 이제 이재용도 따라잡았어요. 김범수 대표가. 이제 국내 1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카카오는요, 말 그대로 코리아 카카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하면서 단톡방에 45명의 선물을 사서 제가 쫙 뿌렸는데 42명 것밖에 결제가 안 됐어요. 왠 줄 아세요? 3명이 외국에 있었거든. 외국 거주자였거든. 못 가요, 거기. 그런데 해피긱은 어때요? 자, 지금 어쨌든 이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움직이고 있고 이제 한국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기다려주는 상황인 거죠. 일단 미국, 캐나다,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브루나이 뭐 이렇게 7개국에서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계속 뭐 일본, 중국, 태국, 뭐 필리핀 줄줄이 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랑 비교가 될까요? 물류 택배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는 지금 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카카오하고 글로벌 말 그대로 코리아 카카오 해피긱은 글로벌 해피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자,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들어올 겁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RBC 라이프, 도즈 커피, 뭐 물, 뭐 국수, 뭐 줄줄줄줄 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올 것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해피코 화장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민철 마스터님. 시민철 마스터님. 요거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숨가쁘게 왔네요. 최대한 어떻게 1시간 안에 끝내보려니까는 바쁘네요. 자, 출시가 되어 있는 것부터 우리 집중하자고요. 그래서 출시가 되어 있는 성장인자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장인자는 스탠리 코엔이라는 박사님이 만들어내셨어요. 1950년대에. 그리고 198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제가 잘 발표한 제가 알아본 자료에서는 당시 1g당 2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봤는데 어제 그 박사님 강의를 들었더니 사람에게서 이거를 1g을 추출하는데 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 한번 더 알아는 볼게요. 어쨌든 제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발견 당시에 g당 2억이라고 제가 내용을 들은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처음에는 의료계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당뇨병 환자들, 이제 궤양, 괴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 줄기세포 성장인자가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상처난 부분으로 얘네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치료를 하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인자를 의료계에서 당뇨 환자들에게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료하고 일반 제품 사이에는 어떤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료계에서 의약품으로 사용을 할 때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사용을 해요. 우리가 콧물 감기약 먹으면 졸리잖아요. 부작용이죠. 그렇지만 약을 먹죠. 그러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약을 먹음으로써 치료가 되면 그 부작용을 감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제품은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약처에서 이 성장인자를 우리나라에서는 10ppm으로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10ppm부터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해피코 화장품에는 5ppm이 들어있어요. 적은 양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성장인자 원액이라고 찾아보시면 거의 1ppm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5번, 6번 발라야 저희 화장품 한 번 바르는 거하고 같고요. 자,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말 그대로 배양액이에요. 액. 그 안에, 액 안에 요만큼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양액을 거르고 한다고 해도 순도 부분에서 아주 깔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는 내 손에 만져지는 부분이에요. 피부 표면을 얘기를 하고요. 진피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엘라스틴은 탄력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콜라겐은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콜라겐이 많아야 피부가 탱탱하고 건강하고 손톱 발톱도 잘 자라고 내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콜라겐이 많이 생성이 되도록 촉진을 해주는 게 섬유화세포예요. 자, 그래서 콜라겐 섬유화세포가 되게 중요하고 그 둘 사이를 딱 이렇게 지주처럼 받치고 있는 것들이 엘라스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내 피부는요, 시시때때로 늙어갑니다. 왜? 피부 세포가 죽어나가거든요. 하루에 3만 개씩 죽어나간대요. 자, 그리고 25세를 전후로 이 세포가 점점 감소를 하게 돼요. 자, 1cc에 이제 지방이라던가 척수라던가 이런 곳에서 내 줄기세포 액을 이제 1cc를 뽑아내면 그 안에 이제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를 보면 20대, 30대에서는 거의 5천, 6천만 셀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2천만 셀밖에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세포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젊음과 건강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포수가 많으면 좋아. 그런데 이미 죽어나간 세포를 어떡할 거예요? 다시 내가 어떻게 끄집어 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늘려주자는 거죠. 어떻게? 쪼갠다는 거예요. 세포를 하나에서 2개로, 2개에서 4개로, 4개에서 8개로 쪼개주면 세포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장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 화장품에. 자, 내 피부의 재생 주기는 각질이 내 피부에서 2주 동안 만들어지고 2주 동안 머물러져 있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걸 이제 각질, 탈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8일 주기로 내 피부가 탈각, 턴오버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질이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떨어져 나가줘야 좋은 제품을 발라도 잘 스며들고 흡수도 잘 돼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 각질도 제때제때 안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각질 제거도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제품을 발라주고 또 표피에만 머무르는 화장품도 되게 많아요. 자, 겉에만 반질반질한데 내 피부 속은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화장품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저희 제품은 보세요. EGF, FGF, IGF, KGF, SOD 이렇게 5가지의 성장인자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자, EGF는 상피세포 성장인자에서 상피세포의 분열과 재생과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FGF는 조금 더 얕은 진피, 섬유화세포 성장인자라고 해서 조금 더 얕은 세포를 관할하는 부분이고요. IGF는 그보다 좀 더 깊은 진피의 세포를 성장시키고 촉진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KGF는 각질이고요. SOD 중요합니다. 활성산소 억제 요소. 자, 활성산소가 많으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힘들고 빨리 지치고 병 오고 늙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떡 나와요. 활성산소를 잡아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잡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왜 내 피부에 안 좋은가를 봤더니 이 활성산소가 뭘 만들어내냐면 MMP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 MMP는 아주 나빠. 내 몸에 좋은 콜라겐들을 쏙쏙쏙쏙 죽여요. 잘라요, 얘가. 자, 그런데 이 SOD라는 성분이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낸 MMP를 쏙쏙쏙쏙 죽입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있는 좋지 않은 활성산소를 제거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인자 중에서 피부의 깊숙도를 보면 IGF가 더 깊이, 그 다음에 조금 약해 FGF, 표피에는 EGF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 제품들을 각각 쓸 때는 더 깊이 침투하는 것부터 쓰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얘네들이 활성화되려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다른 제품이랑 좀 같이 써야겠어 라고 하실 때는 제형이 묽은 거에서 진한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 앰플을 먼저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우리의 화장품이 기본적으로 이제 코팅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크림은 맨 마지막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인자라는 EGF는 이미 5년,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까 1950년대에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85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으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있었겠어요. 좋다고 하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사용이 될 때 좋은 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화장품이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됐을 때 그닥 많은 효과를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 3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온에 민감하고 수분에 민감하고 오래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정제수라는 수분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제형을 묵직한 제형을 만들어낼 때 이제 열에 중탕을 하면서 열이 가해지게 돼요. 그러면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분이 들어가게 되고 열을 만나게 되니 그 성장인자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제품은 다르지요. 왜? 특허받은 성장인자, 스테이블 성장인자라고 해서 실온에서도 15주를 놓고 봤을 때 기존의 성장인자들은 어때요? 한 20%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스테이블 성장인자는 80% 이상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60도씨의 상온에서 봤을 때도 기존의 성장인자들은 뭐 다 죽어나가더라. 그런데 저희 제품은 80% 이상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10ml짜리 앰플을 한 2주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2주 사이에는 그 성장인자들이 거의 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다 살아있을 때 저희는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화장품에 대한 효과가 엄청나고 폭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 특허받은 성장인자 어디서 특허받았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저희 화장품에 추가된 어떤 기술 보시면요. 순도예요, 순도. 어제 이제 방송을 보니까 98% 정도 되면 거의 의약품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존의 다른 타 회사 제품들보다 40% 이상 높은 그 순도를 가지고 있고요. 저온에서 아주 저온에서 동결 건조를 하죠. 수분을 쫙 빼서 이제 급속 냉각을 하죠. 그래서 좋은 어떤 성장인자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노 리포점 캡슐 공법. 리포점 공법은 사실 타 제품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지요. 그 덕지덕지 바르는 제품들, 그 메가도즈 방식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 제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소량만 발라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작은 양을 그냥 자주 발라주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장인자 안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주름을 막아주고요. 콜라겐을 재건해주는 물질인데 저희 성장인자와 잘 궁합이 너무도 잘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천연 보습제 레반이라는 성분이 저희 화장품 크림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화장품을 쓰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어우, 너무 보습력이 짱이야. 이 말은 뭐 처음부터 하루만 써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레반이라는 성분은 어디에서? 자, 사막에서 식물이 죽지 않은 이유. 극지방에서 북극과 남극 그 추운 데서 식물이 죽지 않은 이유를 연구하다 보니 이런 아이가 들어있더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한국 토종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탕수수, 설탕에서 이제 추출한 원료고요. 천연 바이오 보습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이제 약간 그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아데노신.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우리가 이제 흑인이 백인보다 멜라닌 색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멜라닌 세포가 색소로 형성되는 과정을 얘가 막아줘요. 그래서 잡티,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미백의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 아데노신은 주름이 생기는 것을, 노화 방지를 막아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장인자 화장품은 10년간, 어제 이제 교수님 말씀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출시가 안 됐었어요. 김명석 박사님이 이제 개발을 하셨지만 계속 일본에만 납품을 했었고, 그 일본에서는 저희가 지금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비용으로 이제 판매가 됐었던 제품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박사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 본인 손을 떠났다고, 이제 해피코에 모든 것을 맡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저희 해피코 제품은 기본적으로 성장인자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제품을 계속 출시를 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구성은 앰플 10ml짜리 2개랑 크림 50ml짜리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앰플은 처음에 뚜껑을 열어서 딱 누르면은 뭔가 이제 딱 딸깍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 안에 파우더가, 동결 건조된 파우더가 들어있던 이중 용기가 열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딸깍하면서 파우더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흔들어서 액체와 섞어서 피부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크림은 일반 크림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저희 에피코 성장인자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수적인 제품들은 추후에 또 제품 강의를 좀 인텐시브하게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당신의 기금은 무엇인가요? 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일을 한다. 그 안에는 저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하는 시간에 조금, 맞죠? 원하는 장소에서 쉽게, 원하는 만큼 소득을 얻겠다. 많이 깔려 있지 않나요? 그죠? 조금 일하고 쉽게 일하고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기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 거냐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해피기는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딱 1시간 5분. 괜찮았어요? 우리 미라가 또 하면 잘하지. 됐나요? 왜, 여보?